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리즈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요즘에 상황과 잘 맞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한번 좀 읽어보실 좋을 책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서 많은 분들 표정이 좀 좋아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뜨거워지는 주식시장, 드디어 국장의 시대가 돌아왔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지금 이제 숫자로 3천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5천 정말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국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눌려 있었죠. 그래서 분할 상장이라든지 중복 상장 여러 가지로 대주주한테 유리한 그런 측면들, 대기업 대주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의적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눌려 있었던 점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도 매입을 넘어서 이제 소각을 의무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등을 이제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조치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투자 시장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제 아무래도 상승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애써 무시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이제 한강변은 뜨겁습니다. 한강변만 온도로 재보면 벌써 다 수영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 한강변 부동산은 이제 평당 1억 원을 넘어서서 야 이게 정말 실화냐라고 했는데 지금 2억 원 이미 넘어선 지역도 있고 2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버블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를 때는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버블인가? 이게 정점인가? 터지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돌이켜보면 자산시장, 특히나 이제 투자와 관련된 시장은 언제나 좌절과 그다음에 버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만 생각해봐도 IT 버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의 버블과 붕괴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게 버블, 내가 지금 버블 한복판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인지 아니면 곧 터질 것인지 이거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정점이었구나 빠져나올 걸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버블이라는 걸 미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버블이라는 게 꼭 나쁠까? 물론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습니다만 버블이 생성되는 과정 그리고 커지는 과정 이것들을 통해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어떤 버블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들을 남겨놨고 어떤 버블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폐허만 만들어 놓고 갔구나라는 생각도 좀 종종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게 요즘에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버블, 새로운 부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버블에 대한 책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투기에 대한 책도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책을 제가 본격적으로 읽어보기 시작한 게 거의 한 90년대 후반부터였으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거의 한 26년, 7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자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이쪽 저자인 것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버블 책들을 새삼스럽게 집에도 몇 권 꽂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생각엔 그래요. 대한민국 이 투자자 눈높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간단하거나 그래가지고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우리의 눈높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독자의 눈높이라는 것은 매우 또 독특한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부쩍 많이 듭니다. 즉 우리의 눈높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외국 사람이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다 피부로 느꼈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익힌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넘어가고 새로운 사실에서 알려주고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버블, 새로운 부의 지도는 제가 궁금해했던, 제가 좀 목말라 했던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높이로 이제 버블이라는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두 분의 저자가 이제 공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종종 뵙는 이제 홍기훈 교수라는 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김동호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 홍기훈 교수님은 다양한 경험 많이 하셨고요. 여러 섹터에서 일을 하셨고 필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읽으면 글맛이 좋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무엇보다도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전문적인 지식, 본인의 경험 이런 걸 녹여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으신 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동호라는 이 공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소개를 쭉 보니까 이 버블에 대해서 요즘에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블의 원인,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 책에서 보면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이 책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나가는 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자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드는 느낌은 배치가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이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겠다 그러면 처음에 에피소드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버블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어디서부터 버블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이켜보니까 버블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어떻더라, 아니면 기승전결식으로 딱 맞춰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은 좀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한국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각 챕터별로, 각 장별로 독자적인 구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참고서라든지 뭐 공부할 때 보면은 한 챕터에서 맨 끝에 가면은 자, 이 챕터에서 익혀야 될 사항, 이 챕터에서 핵심 사항, 이런 내용들 각 챕터별로, 각 장별로 꼭 기억하셔야 될,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끝에서 한 2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다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 이건 되게 한국적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읽고 나면 각 챕터별로 생각이 듭니다.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면 각 챕터별 생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책은 각 챕터별로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저자들이 스스로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내가 읽은 책하고 그 다음에 저자의 생각을 각 챕터별로 이제 맞춰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왜냐면 나는 A라고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저자는 A뿐만 아니고 B도 있고요, C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B, C라는 면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간과하고 넘어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독자들이 보다 많은 내용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성 자체도 상당히 재밌는 게, 앞에 7개 장은 이제 버블의 역사, 그리고 당연히 각 버블의 등장 배경, 진행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버블과 관련돼서 역할을 했던, 아니면 조장을 했던, 수습을 했던 관련된 사람 이야기들이 적절히 나오는 거죠. 결국은 사람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비분 관계 여기 이런 것도 없고요. 적절한 거리를 연구자답게 유지하면서 본인 생각들을 중간중간에 섞어 넣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밸런스를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 6개 장은 이제 버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여기서 얻을 교훈은 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내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천편일률적이진 않아요. 되게 다양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버블이라는 것을 그냥 두려워해서 아유 회피하지는 말아달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로서는 그러한 버블을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단지 그러한 버블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요인이고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의 형성, 확산에 대한 설명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트렌드, 투자 트렌드의 특성과 버블의 관련성.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백 년 전에 뭐 튤립 버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버블을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정보의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가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시장의 변화도 되게 훨씬 빠르고 다양하단 말이죠. 요인도 다르고.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버블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던 게 제일 끝에 있는 2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짧아요. 저자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꼭 집어넣어야겠어 라고 해서 집어넣은 챕터 2개가 있는데 임팩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을 쓰다라고 그러면은 너무 극단적인 거 빼고 또 너무 튀는 거 빼고 뾰족한 거 빼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책의 맨 끝에 있는 결론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과연 이 버블이라는 현상,
피할 수 없는 이 버블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저 속 깊은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면 제일 뒷장만 딱 보고 나 이거 넘어갈래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뒷장만 봤을 때는 글쎄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앞쪽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나의 생각, 눈높이가 저자랑 점점 맞아갈 때 나한테 확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책 구성에 대해서 출판사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은 앞쪽에서는 개별 버블에 관한 사항, 뒤쪽에서는 그런 버블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과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자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쭉 버블의 사례들을 다루는 것도 재밌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우리가 보통 버블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하지만 간간히 언급은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1907년 20세기 초반의 미국 금융공황에 대해서 버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20세기 초반은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고 많은 것이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성장을, 진짜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대공황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는 JP 모건이라는 한 사람이 혼자서 대공황을 막아내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사실 탁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 사항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20세기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의 배경을 버무려가면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20세기 초반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그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버블이 만들어졌고 붕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를 보다 보면 이 버블이 왜 붕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07년 미국 금융공황과 관련된 버블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특이하게 누가 이 버블을 쿡 찔러서 터뜨렸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진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버블 속에서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적 투자자들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쯧쯧쯧 하지만 당시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큰 반작용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친 사람들이죠. 반면에 이것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잘 드러납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대자본가로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은 뭔지, 본인이 못하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새삼스럽게 JP 모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저는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이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에 의한, 소수의 행동이 정말 이제 공황 상황을 유발한 버블 확산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20세기 초반에 벌어졌던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이 버블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첫 번째 끄집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저자분들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시간을 훅 뛰어넘어가지고 우리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인 1997년 이제 외환위기로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IMF니까 되게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좀 있으면 벌써 30년이네. 1997년 태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을 초토화시켰던 이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가 벌써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있던 시절에 이거를 겪었죠.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다시 돌아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됐고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새삼 빈 구멍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좁게 나의 경험으로서만 그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냥 막연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크게 바뀌었어, 당시에 많이 고생들을 했다고 그러더라 라는 정도로만 또 이해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버블이란 걸 통해서 세대 간 소통, 세대 간 이해를 또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97년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변화된 자본 흐름, 그러니까 그 전까지에는 의사결정권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자본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국가라는 개별 국가의 정책을 뛰어넘어서 영향을 미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많지 않았구나 라는 점들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 쉽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 사실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저 태국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후에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크고 복잡다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체들과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짧은 내용 속에서 탁월하게 잘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저자들의 이런 능력은 이제 2008년 제3장이죠. 다음 장인 3장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그런 능력이 잘 드러나요. 뭐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설명해봐 라고 그러면 사실 막상 그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전개 과정, 수습에 대해서 물론 잘 다뤘던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책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그 맥락을 짚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한 저자들의 역량을 잘 과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4장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4장은 2001년 IT 버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요즘에 이제 2025년은 지금 AI의 시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글을 쓰는 저도 어떻게 보면 내년 내후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은 뭔가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보면 2000년, 99년, 2000년에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갑자기 IT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잊혀진 이름도 떠오르고 회사 이름들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2025년은 다를까? 2000년대 초반, 2000년, 99년 막 이럴 때 우리가 인터넷, IT가 만들어내는 버블에 취했고 이것이 뭔가 근본적인 것을 바꿔놓겠다라고 했던 거랑 지금 2025년에 AI와 관련돼 있는 우리의 흐름은 과연 어디까지가 비슷하고 어디까지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계속 읽으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25년 다들 AI의 가능성 그리고 AI의 역량, AI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체계 우리가 다들 열광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덤벼들 때 누군가는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1년 벌써 이제 25년 가까이 되는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충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집니다. 대공황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우리한테는 오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만약에 책을 보시기 전에 1929년 미국 증시의 붕괴, 대공황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탐욕적인 사람들의 과도한 투자, 레버리지 투자가 만든 결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뭐 미국과 독일에 관한 여러 가지 채무와 채권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근본위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 체제를 만든 저 시조가 이때쯤 등장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책은 이제 그런 관점 중에서 1929년 대공황은 영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 속에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다단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노선을 막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사항을 딱 잡아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과 미국의 무슨 관계냐라고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영국이 세계 최강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니까 영국은 돈이 없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미국이 그전까지는 채무를 지던 국가에서 이제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채권 국가로 변하는 그 사이가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1920년대는 어떻게 보면 영국이 그동안에 들고 뛰던 바톤을 미국이 넘겨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낯설고 두렵고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영국은 건네주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안 받아.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과 관련된 바톤이 뚝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게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패권국의 바톤 터치는 되게 유연하게 잘 이루어졌다. 전쟁 없이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대공황이다라는 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즉 지금의 생각하고도 되게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2025년의 중국하고 1920년대의 미국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점이 많아요. 과연 지금의 중국은 그때의 미국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즉 이익은 챙기되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게 1920년대의 미국이었는데 지금의 중국 모습하고도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보다 보면 현대 지금
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고리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쭉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유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이 버블의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버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버블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뭐냐?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 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PER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버블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PER은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뭐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제일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기준을 합리적인 PER이 어디야 라고 설정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역사적 경험, 현재 이렇게만 단순 비교하면은 지금은 이쪽 섹터는 완전히 버블이죠.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챕터 8장을 보다 보면은 PER과 관련돼서 이 현금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섞여 나오는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보시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단순한 숫자, 이게 크고 작고 하는 양의 변화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에 따른 질적인 변화를 캐치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버블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테크닉 같은 것을 한번 터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9장도 상당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버블의 원인과 파급력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장인데 이 저자는 이 정보 수집,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와 관련돼 있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이 버블의 형성과 확산에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천천히 전해질 때랑 빨리 전해질 때랑 이게 뭔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2025년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2025년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 수집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그리고 혁신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버블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짚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익숙하지만 이걸 이렇게 보네 라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제일 와닿았던 것은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장 강세야 쫙 올라갈 것 같은데 멈칫멈칫합니다. 이게 왜 멈칫하지? 라고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뭔가 지금 낯선 상황에 대해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국장을 판단했을 때 지금 머뭇머뭇 거리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신 유튜브도 다 알고리즘이잖아요. 이런 알고리즘이 버블과 관련돼서 어떤 점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9장에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두 챕터 저자의 생각이 담겨있는 핵심이 담겨있는 짧은 챕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2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버블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13장은 그러면은 이 버블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는 맞서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읽어보시는 게 좋지만 마지막 두 장을 보면서 이 책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버블의 역사, 금융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쓴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을 보기 위한 또한 그런 이론적인 사항을 다루는 책도 아니구나. 정말 투자자의 입장, 평범한 투자자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의 심리에서 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엉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뭐냐면은 이 버블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자산 시장에만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는 안 생길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뭔가 일이 잘 풀려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시기가 있고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어디 이상한데 떨어진 듯한 풍찬 노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네 인생살이도 자산시장처럼 등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12장 10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뿐만 아니고 결국은 삶에 대한 문제 아닌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인생 한 방 사는 거니까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지.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너무 보수적으로 갈 것인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결국은 삶의 태도, 판단하고 맞물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이 버블이고, 그러한 버블을 보는 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볼지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적절한 이것을 버퍼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들이 12장, 13장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국 저자가 쓴 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했는데, 이번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 여러 가지 역량들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한국 저자에 의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진 책이라는 장점이 저는 되게 반갑게 다가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연구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마지막에 조금씩 이야기를 이렇게 삼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 속에 있는 생각 좀 더 화끈하게 좀 말씀해 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거는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투자자의 몫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버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새로운 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북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리스크를 나의 인생과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로 택할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스텝만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건 저의 욕심이고, 저자들은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버블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졌다가 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만한 큰 버블이 아닌 작은 버블은 만들어지는가 싶다가 사라져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알면 보이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클까를 예상하고 거기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지켜볼 것인가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5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람직한 지금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증권시장은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바람직한 버블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러한 버블에 그냥 우리가 불나방처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물론 사람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 마음을 먹어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처음에 안전마진을 어디까지 확보를 할 것인지에 관한 자세를 가지고 버블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버블을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그냥 뛰어들거나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 뒤편에는 그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투기의 거품에 속지 않는 현명한 투자를 위한 인사이트라는 게 뒷표지에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은 거품이에요. 하지만 그 거품을 무조건 두려워해서도 그렇다고, 멀리해서도 그렇다고, 열광만 해서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취할 것이고 그 버블의 결과는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그러한 기대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취해서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찬물, 그 다음에 약간의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2025년 6월의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는 버블, 새로운 부의 지도라는 이름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이 버블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